소장님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별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 뒤에는 별 셋, 별 넷이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덮었겠지. 하지만 태미나 김수진 중위는 6년째 정신과 약을 먹으며 살고 있어. 군복을 벗은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번엔 끝까지 간다. 계급장은 저녁과 함께 끝나지만 쟤는 끝까지 따라가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장님 각오는 되셨습니까? 이거 끝까지 가면 소장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내 별 따위 상관없어. 6년 전 내가 침묵했던 것 그게 내 평생 빚이야.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군 장교의 사라진 6년과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계급장이 정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의가 결국 계급장을 벗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육군 제3작전 사령부. 김수진 중위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작전참모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한 지 2년 6개월째였죠. 우수한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촉망받는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후 7시 박정훈 준장의 집무실. 작전 보고를 위해 들어간 김수진 중위는 1시간 뒤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수진 중위는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3일 뒤 그녀는 조용히 병가를 냈고 한 달 뒤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전역이라는 한 줄 발표만 했습니다. 박정훈 준장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6개월 뒤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전 중위는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용산구 한 빌딩의 작은 사무실. 한도윤 소장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6년 전단 2줄로 처리된 작은 기사였죠. 육군 김수진 중위 개인 사정으로 전역. 그는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제3작전 사령부 참모장.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중위가 무엇을 당했는지, 왜 군이 침묵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당시 그는 참모장이었지만 사령관과 군단장들은 모두 박정훈의 편이었습니다. 박정훈은 육군참모총장의 최측근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죠. 한도윤 대령은 그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경력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별을 달 것인가.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별 2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도윤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태민, 민간군사조사연구소 대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장님 웬일이세요? 태민아, 내가 필요하다. 강태민은 36살 전직 군검찰 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군검찰 수사관으로 전환해 10년을 근무했죠. 그는 군 내부의 부정부패, 성범죄, 인권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소령 계급장을 벗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벽이 높아졌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역 후 그는 민간 조사 회사를 차렸습니다. 군 관련 의혹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작은 회사였지만 3년 만에 그는 언론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군의 진실을 밝히는 남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도윤 소장과 강태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령이던 한도윤은 한 부대의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위관 군법무관이던 강태민은 그 부대의 군기 사고를 조사하러 왔었죠. 두 사람은 그때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태민은 한도윤의 집무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군부대가 아닌 국방부 별관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소장 계급에 비해 초라한 공간이었죠. 앉게. 커피 한잔 할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급하신 것 같으니까요.
한도윤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자네야. 그래, 급해. 아주 급해. 그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6년 전 사건이야. 김수진 중이. 기억나나?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억합니다. 당시 저도 조사 요청을 받았었죠. 하지만 위에서 일주일 만에 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 참모장으로. 소장님도. 그럼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 알지. 그래서 더 못 견디겠어. 태미나 김수진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어. 6년째야. 군복 벗은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강태민은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읽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박정훈. 지금 소장이군요. 국방부 인사국장. 그래. 별 하나 달고 잘 나가고 있지. 다음 인사에선 중장 진급이 유력해. 이거 건드리면. 소장님 각오는 되신 겁니까?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별 따위 상관없어. 6년 전 내가 침묵했던 것 그게 내 평생 빚이야. 이제라도 갚고 싶어. 하지만 소장님 이건 박정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시 사령관 군단장 그리고 육군참모 총장. 맞아. 당시 부참모 총장이던 지금의 육군참모 총장 말이야. 강태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야지. 자네는? 강태민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민간이 된 이유가 이런 거 하려고 나온 건데요.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팔까요? 김수진을 먼저 찾아야 해. 그녀의 증언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 연락은 되십니까? 안 돼. 6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했어. 한도윤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경기도 파주.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관학교 나온 장교가. 그래. 사관학교 나온 장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다. 6년째. 강태민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조심해. 그녀는 사람을 잘 안 믿어. 특히 군복 입었던 사람은. 제가 전역한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죠.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민아 한 가지만 더. 말씀하세요. 이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자네 회사도 타격 입을 거야. 군에서 일감 끊길 테니까. 강태민은 웃었습니다. 소장님 저 그런 거 신경 쓰면 진작에 일 안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두 명의 직원, 전직 군검찰 출신 이현수와 전직 헌병 출신 박민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하는 겁니까?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하지만 박정훈은 지금 소장이에요. 게다가 육참 총장하고 라인이 다 있고. 알아? 그래서 조심해야지. 일단 피해자부터 만나자. 그녀가 증언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박민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형님 근데 이거 보니까 당시 조사 기록이 거의 없네요. 증거도 거의 없고. 그게 문제지. 다 묻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파야 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강태민은 파일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당시 박정훈의 집무실에 CCTV가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근무자가 있었고.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거야. 6년 전 CCTV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잖아요. CCTV 기록은 없겠지.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근무자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이름은 있습니까? 파일에 있어. 당시 헌병 중사 최진혁. 지금은 전역했을 거야. 이현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찾아볼게요. 전역자 명단 뒤지면 나오겠죠. 세 사람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6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민은 경기도 파주의 한 원룸촌을 찾았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203호. 문패도 없는 낡은 철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누구신지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민간 조사관입니다. 6년 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이 열리기도 전에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말 없습니다. 김수진 씨,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전역했고 지금은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한도윤 소장님이 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 소장? 네. 당시 제3작전사령부 참모장이셨던, 지금은 소장이십니다.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김수진은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김수진은 작은 탁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태민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도윤 소장님이. 왜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수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바로잡는다는 거죠? 박정훈을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묻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씨가 아직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으려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제가 증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6년 전에도 저 증언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저더러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강태민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조사 기록입니다. 한도윤 소장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졌지만 소장님이 몰래 복사해 두셨습니다. 김수진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남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겁니다. 당시 CCTV 기록을 본 사람, 근무자, 그리고 김수진 씨 외에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여군들까지. 김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정훈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 같은 보직을 맡았습니다. 여군들과 자주 접촉하는 보직이었죠. 김수진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강태민 씨, 전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군복도 명예도 친구들도 가족도.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사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김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저는 김수진 씨를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택권을 드리고 싶어요. 6년 전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군이 모든 걸 결정했고 김수진 씨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젠 민간입니다. 우리는 군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김수진 씨가 원하는 걸 하실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김수진 전 중위도 나섰습니다. 이은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수진 중위가? 네,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은경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2020년 3월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수진 중위 사건 6개월 후였어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했죠. 하지만 이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박정훈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과 아이가. 이게 알려지면 비공개 증언도 가능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분은 모르십니까? 말 못했어요. 전역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말해요? 강태민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강태민은 또 다른 전역 여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나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저 지금 공무원이에요.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제 직장이 날아가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나갔습니다. 강태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민은 이현수와 박민재에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3명 만났는데 1명만 가능성이 있어. 나머지는 다 거절했어.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군병원 기록 찾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김수진 중위의 진료 기록이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요. 뭐? 병원 전산 시스템을 뒤져봤는데 2019년 9월 13일 진료 기록이 통째로 삭제됐어요.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인멸이구나. 네. 그리고 형님, 더 심각한 게 뭔데? 최진혁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가게도 문 닫았어요. 뭐라고? 강태민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당장 가게로 가보자. 3사람은 급히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치킨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주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제 갑자기 짐 싸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어디로 갔는지는요? 몰라요. 말도 없이 갔어요. 강태민은 한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최진혁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가게 닫고 어디론가 갔어요. 연락도 안 됩니다. 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손을 쓴 거야. 돈을 줬든 협박을 했든. 그럼 증인이 김수진과 나뿐이야. 최진혁 없이도 갈 수 있나? 어렵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필요해요. 다른 증인을 찾아야겠어. 그날 밤 강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인멸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은경 전 대위였습니다. 강태민 씨, 저 하겠어요. 정말입니까? 남편한테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강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얼굴과 목소리는 가려주세요. 그리고 제 아이가 이 일로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5일 후 언론사에서 2번째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은경은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채 증언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저는 그녀의 증언은 김수진의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장소, 같은 가해자. 정민호 기자가 물었습니다. 2분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이은경이 대답했습니다. 있을 거예요. 박정훈은 상습적이었어요. 여군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거든요. 준장님 집무실에 혼자 가지 말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도 군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시기였죠. 인터뷰가 끝난 후 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예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야 해요. 언제 보도하시겠습니까? 모레 저녁 9시 뉴스 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면에도 실릴 거예요.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측 입장은 받으셨습니까?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짧은 답변만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하지만 증언이 2명이고 정황 증거도 충분합니다. 보도는 나갑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그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김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얼마든지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결정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강태민은 명함을 건네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서려는데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강태민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태민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만 한데. 강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벗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요. 김수진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강태민이 떠난 후 김수진은 한참 동안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정훈의 집무실. 작전 보고를 하러 들어간 그 방. 김중희 보고서 잘 봤네. 역시 우수해.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런데 말이야,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여기 앉게.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정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장군님, 저는 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 있어도 돼. 편하게. 그리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장군님. 쉿. 조용히 해. 여기 CCTV 꺼져 있어. 그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의 힘이 더 셌습니다. 소리 지르면 내가 손해야. 이미 문은 잠겼어.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수진은 파일을 덮고 약병을 꺼냈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6년째 먹고 있는 약들. 하지만 이번에는 약을 입에 넣기 전에 멈췄습니다. 강태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녀는 약병을 내려놓고 대신 강태민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민은 사무실에서 이현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님, 최진혁 찾았습니다. 진짜? 어디 있어? 인천에 살고 있어요. 전역 후에 경비회사에 취직했다가 지금은 작은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 보내줘. 내일 당장 찾아가자. 네, 그리고 형님, 한 가지 더. 뭔데? 최진혁 전역 사유가 좀 이상해요. 의가사 제대거든요. 의가사? 그 나이에? 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 기록 보니까 아버지 사망 시점이 김수진 중위 사건 발생 2주 후예요.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 더 파보자. 그리고 내일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 강태민은 한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증인 하나 찾았습니다. 최진혁? 네. 소장님도 아세요? 당연히 알지. 그 친구 당시 헌병 근무자였어. 그날 밤 박정훈 집무실 앞에 근무 섰던 애야. 그런데 의가사 전역이더군요. 타이밍이 묘하게. 한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 당시 압박이 있었어. 최진혁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급하게 의가사 제대를 시켰지. 사실은 입막음이었어. 입막음이요? 최진혁이 그날 밤 뭔가를 봤어.
CCTV는 꺼져 있었지만 집무실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렸을 거야. 그리고 김수진 중위가 나올 때 상태도 봤을 거고. 그럼 중요한 증인이네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 그 친구 6년 동안 침묵했어.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오전 강태민과 이현수는 인천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진혁치킨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최진혁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강태민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태민입니다. 민간 조사관이고요. 6년 전 제3작전 사령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최진혁 씨, 당신은 그날 밤 박정훈 준장 집무실 앞에서 근무를 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중위가 나오는 걸 보셨죠? 모릅니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왜 2주 후에 의가사 제대를 하셨습니까? 최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진혁 씨,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진실 밝힌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김수진 전 중위는 6년째 정신과 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가. 최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네. 그리고 박정훈은 지금 소장입니다. 국방부 인사국장으로 잘 나가고 있죠. 이게 공정합니까? 최진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닫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6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날 밤의 일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날 밤 집무실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김수진 중위가 7시 20분쯤 들어갔어요. 작전 보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처음 30분 정도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소리가.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준장님 집무실인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1시간 정도요. 그리고 8시 50분쯤 문이 열렸어요. 김수진 중위가 나왔는데 최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복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얘지고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다가 비틀거리며 복도로 사라졌어요. 박정훈은요? 3분 정도 후에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리고 저한테 말했죠. 오늘 근무 중에 본 거 못 본 거 다 잊어라. 알았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요? 다음 날 김수진 중위가 피해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군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됐죠. 저한테도 조사관이 왔어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최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그날 밤 집무실은 조용했다고.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다음 날 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부사령관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최 중사, 자네 아버지 공장 힘들겠구만. 세무조사 한 번 걸리면 버티기 힘들지. 그런데 자네가 똑똑하게만 행동하면 그런 일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강태민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협박이었군요. 협박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심장마비였대요.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세무조사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최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실을 말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을 텐데.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진혁 씨 잘못이 아닙니다. 협박한 사람들 잘못이죠.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김수진 중위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증언할 수 있으십니까? 최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언하면 달라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6년 전에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최진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민은 한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진혁의 증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협박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고생했네. 그런데 태민아, 나쁜 소식이 있어. 무슨 일입니까? 오늘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 이미 알고 있더군. 어떻게요? 최진혁을 찾아간 게 보고됐어.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지.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위험합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서둘러야 해. 저쪽에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언론에 공개해야 해. 김수진 씨의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요. 재촉할 수 없나?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결정을 존중해야죠. 한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기다리자.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 다음 날 강태민은 또 다른 증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박정훈의 부관이었던 이중위. 지금은 대위로 진급해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 전화를 걸었을 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대위님은 현재 해외 파병 중입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3일 전입니다. 강태민은 전화를 끊고 이현수에게 말했습니다. 3일 전.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야. 우연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 증인을 해외로 빼버린 거야. 다른 증인들은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리스트 뽑아봐. 다 확인해야 해. 이현수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당시 여군 장교들 명단인데. 뭔데? 당시 그 사령부에 있던 여군 장교 12명 중에서 7명이 2년 이내에 전역했어요. 7명이나? 네. 그리고 전역 사유가 거의 다 개인 사정이에요. 강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수진만이 아니었어. 그런 것 같아요. 박정훈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7명 연락처 찾을 수 있어? 어렵겠지만 해볼게요. 그날 오후 강태민은 박민재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님, 당시 CCTV 관리자 찾았습니다. 누구야? 당시 정보통신 부사관이었던 서상사. 지금은 원사로 진급해서 국방부 정보통신과에 있어요. 만날 수 있어? 그게 어제 갑자기 병가를 냈대요. 병가? 네. 이유는 급성 장염이라고. 강태민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움직이고 있구나. 증인들을 하나씩 격리시키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병원 찾아내. 직접 가서 만나야 해. 박민재는 오후 내내 서원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강태민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도윤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여기는 왜? 나도 서원사를 만나러 왔어. 내가 직접 설득해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올라가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병 2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원사님은 현재 면회 제한 상태입니다.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면회 제한? 누가 지시했나? 국방부 명령입니다. 내가 한도윤 소장이야. 들어가겠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라도 안 됩니다. 강태민이 헌병에게 물었습니다. 면회 제한 사유가 뭡니까? 군사 보안 관련 사항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도윤과 강태민은 병실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보안으로 묶어버렸어. 이제 서원사는 만날 수 없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일단 물러나자.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만 곤란해져.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태민아, 상황이 안 좋아. 저쪽에서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론으로 가자.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라도. 하지만 김수진 씨의 동의가. 그때 강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민 씨. 저 김수진입니다. 강태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수진 씨, 결정하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김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증언하겠어요. 이제는 숨고 싶지 않아요. 3일 후 서울 광화문의 한 언론사 회의실. 강태민, 한도윤 그리고 김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탐사보도팀 기자 3명이 있었습니다. 팀장 기자인 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진 씨. 그리고 소장님, 현직 장성이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6년 전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수진 씨,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당시 상황을. 김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 9월 12일 저녁 7시 20분, 저는 박정훈 준장님의 집무실로 작전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녹음하고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정민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시 피해 직후 병원 진료 기록은 있습니까? 네. 다음 날 군병원에 갔었는데 기록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조사관이 왔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조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상급자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거다. 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일은 내 장래를 위해서도 덮는 게 좋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시 사령관님이었습니다. 정민호 기자는 메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시 사령관이 김태성 중장이었군요. 한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육군참모 총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보도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래야죠. 파장이 커야 바뀝니다. 하지만 소장님 경력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정민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이제야 나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김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제가 조심하지 못했나.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박정훈은 저만 그렇게 대한 게 아닐 거예요. 정민호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일주일 안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언론사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갈 수 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강태민도 덧붙였습니다. 김수진 씨, 이제부터 힘들어질 겁니다. 반격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그날 밤 강태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현수와 박민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기사가 나간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뭡니까, 형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해. 김수진 씨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해. 이현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당시 전역한 여군 7명 중에서 3명 연락처 찾았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하나씩 만나보자. 박민재, 너는 당시 군병원 기록 찾아봐. 김수진 씨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집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도윤 소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총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한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강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총장 면담. 압박 들어온다. 각오해라. 다음 날 오전 10시 육군 참모총장실. 김태성 대장이 한도윤을 맞았습니다. 안께 도윤이. 예, 총장님. 자네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한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6년 전에 끝난 일을 왜 다시 들춰내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윤 소장.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나? 현직 소장을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나까지. 공격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실? 6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믿겠나? 증거도 없잖아. 증거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김태성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도윤. 정신 차려. 이거 끝까지 가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별 벗을 각오했어? 각오했습니다. 미쳤구만. 총장님이야말로 6년 전에 왜 그 사건을 묻으셨습니까?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태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박정훈의 배경이 어떤지 알잖아. 전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고 정치권과 연줄이 닿아 있고 그걸 건드리면 육군 전체가 흔들려. 그래서 한 명의 여군을 희생시키신 겁니까? 희생? 우리가 뭘 얼마나 보상했는데? 명예전역 시켜주고 보상금도 줬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도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지. 이거 그만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자네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앞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군대에서 정의가 밥 먹여주나? 현실을 봐.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각오해. 자네 경력 끝이야. 상관없습니다. 한도윤은 경례를 하고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휴대폰으로 강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태민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준비해. 무슨 일 있었습니까? 총장한테 마지막 경고 받았어. 이제 저쪽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거야. 견딜 수 있으십니까? 견뎌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날 오후 강태민은 전역한 여군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은경 전 대위. 당시 박정훈 밑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이은경은 강태민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말할 수 없어요. 이은경 씨, 당신도 피해자입니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도 전날 밤 한도윤은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 별 뺏길 수도 있다면서요. 그럼 뺏기는 거지. 어차피 별은 언젠가 반납할 거야. 고등학생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 하시잖아요. 한도윤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딸. 그런데 아빠,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어쩌면 전역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걱정 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아내가 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저도 따를게요. 끝까지. 고마워. 그날 밤 한도윤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6년 전 육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현직 장성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당시 사건을 묻은 군 수뇌부의 책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리포트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9월 육군 제3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김수진 중위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준장이었던 박정훈 현재 국방부 인사국장입니다. 김수진의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작전 보고를 하러 갔다가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군은 조사를 일주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한도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참모장이었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시 사령관 그리고 육군 수뇌부입니다. 리포트는 이은경의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수진 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은경 씨 가명입니다. 그녀도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군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해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본지는 국방부와 박정훈 소장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사실무근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2명의 피해자 증언과 현직 장성의 증언 그리고 정황 증거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끝나고 스튜디오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군 내성폭력, 해시태그 박정훈 소장, 해시태그 김수진 중위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별 하나 단 놈이 이런 짓을? 6년이나 묻었다는 게 더 충격. 육군 참모총장도 책임져야 김수진 중위 응원합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매장하려는 거냐, 6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냐, 돈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강태민은 사무실에서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반응이 엄청나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때 강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민 씨입니까?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이정희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서 상의할 수 있을까요? 강태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실로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민은 한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국회에서 움직입니다. 빨랐구만. 좋은 신호야. 내일 의원실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이 가지. 이제 공개적으로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이 사건이 실렸습니다. 군별 하나 여군 성폭행 6년 은폐 피해자 군이 가해자 편들어 육참 총장까지 연루 의혹. 국방부는 급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6년 전 사건은 철저히 조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피해자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증거가 인멸됐다는 의혹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정훈 소장은 언제 입장을 밝힐 겁니까? 적절한 시기에 밝힐 것입니다. 브리핑은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국방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강태민과 한도윤은 이정희 의원을 만났습니다. 삼선 의원인 이정희는 군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장님, 현직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6년 전 제가 비겁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증인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수진 씨도요? 강태민이 답했습니다. 김수진 씨와 상의해봐야 하지만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빠르면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박정훈 소장과 당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육군참 모 총장도 나옵니까?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의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박정훈 소장이었습니다. 그도 국회에 왔던 것입니다. 박정훈은 한도윤을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도윤 소장. 오랜만이군. 박 소장. 자네가 날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네. 6년 전에는 입 다물고 있더니 6년 전이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바로 잡는 거지. 박정훈은 비웃었습니다. 바로 잡아? 자네 인생도 같이 끝나는 건데? 그리고 저 민간인도. 강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정훈 소장님 후회하십니까? 그날 밤을? 박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김수진 중위에게 이은경 대위에게 하신 일 말입니다. 후회하십니까?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증거는 고발하는 쪽이 돼야지. 난 결백해.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각오해. 박정훈은 씩 웃고는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누가 이기나? 그가 사라진 후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전혀 반성이 없네요. 저런 인간이 별 달고 있다는 게 한심해. 하지만 소장님 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쪽에서 압박이 더 심해질 텐데. 버텨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날 오후 한도윤은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인사명령이었습니다. 한도윤 소장 즉시 보직 해임. 대기 발령. 사실상 직위 해제였습니다. 한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군 기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요. 한도윤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공이 시작됐구만. 2주 후 군검찰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강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태민아, 나 보직 해임당했어.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다. 허위사실 유포래. 저쪽도 필사적이네요.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그리고 태민아, 자네 조심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한테도 압박 들어올 거야. 회사 일감도 끊기고 여러 방해가 있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저도 각오했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고 강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여군들이었습니다. 한 여군 대위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시작으로 여러 여군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저는 2021년에, 우리는 계속 당해왔습니다. 여론이 더욱 들끓었습니다. 국방부는 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강태민의 사무실로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현수와 박민재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님, 이거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벌써 5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강태민도 놀랐습니다. 50건? 네. 그리고 박정훈 외에도 다른 가해자들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봐. 우리가 다 처리할 순 없지만 최소한 기록은 남겨야 해. 그날 오후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육군 내부에서 성명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육군 중령 일동. 성명서에는 현역 중령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도윤 소장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군은 더 이상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역 중령들이 집단으로 상급자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었죠. 국방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육군참모 총장 김태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군기가 무너지고 있어. 참모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장 성명서 올린 중령들 징계해. 부참모 총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지금 징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일단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사? 6년 전에 이미 끝난 건데?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이상 김태성은 책상을 쳤습니다. 박정훈 그 자식, 왜 애초에 조심하지 못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김태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훈을 대기 발령시켜. 그리고 조사단 다시 꾸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도윤도 가만둘 수 없어. 그 자식도 똑같이 조사받게 해. 그날 저녁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박정훈 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론은 일단 환영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또 묻으려는 거 아니야? 재조사는 핑계고 시간 끌기 아니야? 국회 청문회 열어야 해. 강태민은 김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수진 씨 들으셨죠? 재조사한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해요. 국회 청문회가 다음 주입니다. 청문회에서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김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가겠어요. 이제는 얼굴 가리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강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한도윤 소장님도 강태민 씨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 한도윤은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음 주 청문회 보도될 거예요. 우리 가족 이름도 다 나올 거고.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도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옳은 일 하고 있다는 거. 미안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 군복 입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어요? 한도윤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다음 날 강태민은 최진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최진혁의 가족,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여동생을 찾아냈습니다. 오빠가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요? 네. 누군가가 돈을 줬대요.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쉬라고. 그 대신 연락을 끊고 있으라고. 얼마를 줬습니까? 5천만 원이요. 오빠는 빚이 많았거든요. 가게도 잘 안 돼서.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강태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화번호는 바꿨고 정확한 위치도 몰라요. 그냥 제주도 어딘가라고만.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네, 죄송해요. 오빠가 비겁해서.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최진혁 없이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수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당시 군병원 진료 기록 삭제한 사람 찾았어요. 누구야? 당시 정보통신 부사관 김병장이에요. 지금은 전역했는데. 찾아냈어요. 어디 있어? 서울이에요. 지금 IT 회사 다니고 있대요. 당장 만나자.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IT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 회사 앞에서 김병장을 기다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현수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강태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6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2019년 9월 김수진 중위의 진료 기록을 삭제한 게 당신이죠? 그건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로그 기록도 있어요. 김현수는 주저앉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특정 날짜의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고. 저는 그냥 명령을 따른 거예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참모장님이었어요. 당시 참모장이. 그럼 한도윤 소장? 아니요. 그분 전임자요. 최준석 중장. 강태민과 이현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준석 중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역하셨어요. 작년에. 지금은 방산업체 고문으로 있다고 들었어요. 증언할 수 있습니까? 명령 받은 것에 대해? 김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거 알려지면 제 인생 끝나요. 하지만 당신이 증언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혀요. 그래도 안 돼요. 죄송해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태민은 한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최준석 중장 아십니까? 알지. 내 전임자야. 그 사람이 왜? 진료 기록 삭제 명령을 내린 게 그 사람이래요.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부임했을 땐 이미 다 정리된 후였어. 최 중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 그 사람 지금 방산업체에 있어. 군과 여전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래. 내가 한번 접촉해 볼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강태민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증인 명단, 증거 자료, 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과 이은경을 만나 청문회 리허설을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훈도 나올까요? 나와야죠. 증인으로 소환됐으니까.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무서워요. 강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겠지만 이번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발자입니다. 그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제가 당당할 차례죠. 청문회 전날 밤 강태민은 사무실에서 홀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와 박민재는 이미 퇴근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왜 이 시간에? 나도 잠이 안 와서. 혹시 커피 있나? 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민아,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되는 거지? 네. 국회 청문회는 생중계됩니다. 전 국민이 다 볼 거예요. 떨리는군. 소장님도 떨리세요? 당연하지. 내 인생 걸린 일인데. 그리고 김수진 씨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소장님 잘못 아닙니다. 알아. 하지만 6년 전 내가 용기를 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하시는 거잖아요.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내일 청문회 끝나고 나 아마 군복 벗을 거야. 설마요. 이미 각오했어. 군에서 날 그냥 둘 리 없어. 명예전역이든 강제전역이든 어쨌든 끝이야. 후회하십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드디어 할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옆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고맙네. 두 사람은 아침까지 함께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이미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들이 즐비했고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육군 내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이정희 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 먼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9년 9월 12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수진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 보고를 위해 박정훈 준장님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의 일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의료 기록이나 다른 증거 말입니다. 의료 기록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제 증언이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김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 이 일로 군복을 벗었고 6년을 고통 속에 살았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정희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원님, 성폭력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이은경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도 김수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두 증언이 끝나고 드디어 박정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선서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박정훈 소장, 두 분의 증언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두 분은 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이 방청석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한 거 맞잖아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강태민이 김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박 소장, 당시 CCTV가 꺼져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CCTV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 고장이 났습니까? 우연입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자 최진혁 중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직접 증언하러 나왔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진혁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박정훈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유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무고일 수도 있습니다. 무고라고요? 네. 박 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선서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참모장으로서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중위의 신고를 받았고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상부에서 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당시 사령관 김태성 중장, 현재 육군참모총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명령을 왜 따랐습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제 별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 죄입니다. 지금은 왜 나오셨습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도윤 소장, 소장님은 이 증언으로 인해 군 경력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압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별보다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와 군내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최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진혁은 증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근무를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수진 중위의 목소리를요. 하지만 6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협박 때문에. 무슨 협박입니까? 제 아버지가 그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조사 스트레스로.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중위님.
김수진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문회는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박정훈 소장에 대한 군검찰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수진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6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도윤도 인터뷰했습니다. 제 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청문회 내용은 모든 뉴스의 톱을 장식했습니다. 육군 소장 성폭력 청문회에서 드러나 현직 장성 나도 책임 있다 자백 피해자 6년 만의 진실. 여론은 완전히 피해자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박정훈 소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를 즉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은폐에 관여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도 조사 대상입니까?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겠습니다. 박정훈 소장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위해 신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도윤 소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도윤 소장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징계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의 사무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제보가 폭주했습니다.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셋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모두 도와야 해.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전문가도. 그래. 알아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최준석 전 중장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뵙겠습니다. 강태민은 놀랐지만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준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진료 기록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최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한도윤 소장처럼 비겁했습니다.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왜 나오시는 겁니까? 어제 청문회를 봤습니다. 한도윤 소장이 용기 있게 나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책임져야 한다는 걸.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 가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최준석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양심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그날 저녁 최준석은 군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언론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전직 중장도 증거인멸 자백군 수뇌부 연쇄 비리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일주일 후 군검찰은 박정훈을 공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 범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이었습니다. 동시에 최준석과 몇몇 관련자들도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김태성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김태성은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사퇴만으로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책임자 다 처벌하라. 군 개혁해야. 국회는 군인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박정훈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훈은 2019년 9월 12일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장교를 성폭행했습니다. 박정훈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수진, 이은경, 최진혁, 한도윤, 최준석 모두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특히 최진혁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소리를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중위가 나올 때 상태를 봤습니다. 명백히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또 다른 피해자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정훈의 범죄는 상습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드디어 선고일.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훈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장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은 숨죽이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정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인 신분 박탈 및 추징금 1억 원을 부과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은경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민은 김수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냈어요. 고마워요. 모두 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수진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군이 변해야 합니다. 한도윤도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소장님, 군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전역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역 후 계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박정훈의 판결이 나온 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최준석 전 중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김태성 전 육군참모 총장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명예는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은폐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군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2주 후 한도윤의 전역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행사였습니다. 가족과 몇몇 동료들만 참석했습니다. 강태민, 이현수, 박민재도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과 이은경도 왔습니다. 전역식에서 한도윤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마감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계급장을 벗는다는 건 책임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앞으로 저는 군복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한도윤은 별을 떼어냈습니다. 30년을 달고 다녔던 계급장.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강태민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장님.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같은 민간인이니까. 전역 후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 하지만 태민이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정말입니까? 우리 회사 확장할 때 됐잖아. 나도 한 자리 줘. 강태민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형님. 김수진이 다가와 한도윤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야. 내가 늦었어. 아니에요.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영원히 숨어 살았을 거예요. 한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역식 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회사는 군인권센터로 확장됐습니다. 한도윤이 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현수와 박민재는 조사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수진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저 같은 피해자를 돕고 싶어요. 환영해. 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센터는 곧 국내 인권 문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매일 수십 건의 상담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이 부대에서 우리 부대 간부가 도와주세요. 모든 사건을 다룰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군인권보호법. 이 법은 국내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이정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법은 김수진 씨의 용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전 소장, 강태민 대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도 변해야 합니다. 계급이 인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성폭력 신고가 3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더 이상 계급으로 은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도윤은 센터 사무실에서 이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바뀌고 있어. 강태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김수진의 용기 덕분이지. 김수진은 요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도 상담 5건 했어요. 고생 많았어.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잘하고 있어. 정말. 어느 날 박정훈의 첫 가석방 심사가 있었습니다. 6년 복역 후였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의 탄원서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훈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시기상조입니다. 박정훈은 만기까지 복역해야 했습니다. 최진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치킨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잘 안 됐습니다. 소문이 퍼져서였습니다. 거기 사장 돈 받고 증언 안 했던 사람이래.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결국 그는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최진혁 씨, 우리 센터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저 같은 사람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용기를 냈잖아요. 최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받아주시겠어요? 물론이죠. 함께 일해요. 최진혁은 센터의 조사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증인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비겁했어요. 하지만 용기 내니까 편해졌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은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센터에 들러 후배 피해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처음엔 무섭죠. 하지만 말하고 나면 홀가분해져요.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용감해.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인권센터 3주년 기념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 지원자들, 언론인들, 국회의원들. 한도윤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운동이 됐습니다. 계급장이 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군은 여전히 변화가 더딥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수진도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6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도윤, 강태민, 김수진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강태민이 답했습니다. 김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꿈을 꿔요. 밤의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을요. 무슨 꿈? 제가 웃고 있는 꿈이요. 행복한 꿈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바꿉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